라체 소리도 이 정도면 괜찮죠? 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벨로라인의 셔틀입니다. 아까 촬영하려고 했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다 그치고 나서야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공원에는 눈이 쌓여있네요. 이 자전거도 제 자전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울에서 직접 중고로 구입해온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 때문에 제가 자전거 수리를 취미로 갖고 지금 부업까지 하게 된 토대를 마련해준 자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전거 중에 제일 아끼고 있는 자전거이고요, 제일 안 타고 있는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이 자전거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미니 스프린터 자전거입니다. 특징이라면 프레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4130 크롬몰리 소재의 프레임이고요, 휠은 20인치 451 사이즈의 휠을 장착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로드나 이런 미니 스프린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캘리퍼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왔었는데요, 현재 튜닝 컨셉은 클래식이 맞지만 거기에 심플함을 더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일전에 작업했던 건 블랙과 실버, 거기에 브라운 컬러를 추가한 이 세 가지의 요소로 튜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튜닝한 건 블랙과 실버로만 심플하게 튜닝을 했습니다. 기존의 것도 이뻤지만 좀 더 정제된 클래식함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기존의 브라운 컬러를 다 덜어내고요, 오로지 블랙과 실버로만 작업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태 작업한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자전거는 지금 프레임과 후크 빼고 거의 대부분의 부품들이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핸들바는 원래는 드롭바였지만 제가 브롬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드롭바도 써보고 일자바도 써보고 컨택트 바라고 불리는 핸들바도 써봤지만 제가 제일 편하게 느낀 거는 이 브롬바입니다. 이 브롬바가 손으로 잡았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고 바로 잡고 탈 수가 있어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브롬바가 편하기는 하지만 뭔가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직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벨이 흔한 방식이 아닌 이게 락토로스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오른쪽 타입으로 해서 장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전에 중고로 구입한 건데요, 정말 오래된 모델인데 배터리도 진짜 오래 가고요, 정보도 웬만한 거 다 표시가 돼서 아직까지도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브롬바 밑에 조립한 이제 레버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리스 구형 레버로 장착을 했습니다. 굳이 왜 신형 레버가 있는데 이걸로 교체를 했냐면요, 어차피 신형 레버로 교체를 해도요, 이 케이블들을 드롭바처럼 이 안쪽에다가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레버 자체가 드롭바용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굳이 신형 레버까지 찾아가면서 쓸 필요 없이 Y자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 해서 일부러 이 구형 레버로 장착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랑 변속 레버를 굳이 숨기지 않고 하나의 좀 디자인적 튜닝 컨셉으로 살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배럴 어저스터를 장착을 해서 이제 앞드레일러 변속 장력 바로바로 이제 손볼 수 있게 처리를 했고요, 케이블들이 벌어지지 않게 꽈배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검정색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게 약간 티타늄 컬러의 직물 소재로 마감된 케이블을 써서 특징이 있게 튜닝한 것이 컨셉입니다. 스템을 좀 저의 포지션에 맞게 쇼스템에 이제 고각 스템을 써서 장착을 했고요. 원래 이제 셔틀이 퀄 스템인데 퀄 스템은 좀 튜닝하는 데 제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헤드 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퀄 스템에서 어헤드 스템으로 변환해주는 봉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포크라이트 마운트를 장착해서 트와일드 800루멘짜리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쪽에 장착했다면 조금 난잡하고 또 이 케이블과 간섭이 됐을 건데 이렇게 아래쪽에 장착함으로써 되게 깔끔하기도 깔끔하고요, 또 상대방한테 눈부심도 이제 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단점이라면 바로바로 조작하기에는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브레이크는 이름 없는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텍트로 R530 크롬 처리된 브레이크로 교체를 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캘리퍼 브레이크는 제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패드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바라딘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소음도 없고요, 다른 거보다 제동성이 확실히 부드럽고 잘 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형으로 해서 나중에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게 튜닝을 했습니다. 셔틀이 튜닝하면서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할 때요, 좀 더 두꺼운 타이어로 장착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포크의 클리어런스, 즉 타이어 여유 공간이 정말 타이트해요. 그래서 최대 8분의 1인치짜리 타이어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장착하려면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손보던지 추가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8분의 3짜리 타이어는 호환이 안 되었습니다. 프레임은 제가 중고로 구입하는 거다 보니 선택권 없이 이 블랙 컬러가 매물로 올라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블랙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블랙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흠집이 나더라도요, 매니큐어나 아니면 뭐 유성 매직 같은 걸로 터치업을 해주면은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또 유광이다 보니 뭐 어떤 잔흠집이나 이런 게 나도 크게 태가 나지 않습니다. 자전거만큼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블랙이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제 벨로라인 셔틀의 프레임 사이즈는 50인치로 알고 있는데요, 제 키랑 딱 맞더라고요. 48하고 50, 그 다음에 52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그때 올라왔던 매물이 제 키에 맞는 50 사이즈로 나와서 뭔가 운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굉장히 아끼면서 타고 있습니다. 안장 같은 경우에는요, 20-90이라는 안장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그 안장 맞습니다. 제 엉덩이가 이런 스타일의 안장에 잘 맞더라고요. 시포스트는 원래 순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미드는 안장 밑에 달린 형태로 이것도 투와일드 걸로 장착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벨로라인 셔틀을 지켜주는 또오신 판다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얘는 일본산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도 텍트로 R530 브레이크가 장착되었는데요, 이 브레이크가 뒤쪽은 이상하게 이 숀리치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 브라켓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해서 이 리치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앞과는 다르게 블랙 컬러죠. 가까이서만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롬올리 프레임이다 보니까 내부에 녹이 생기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방청 처리를 싹 해놨습니다. 크롬올리 프레임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관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전거를 절대 내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네, 대망의 구동계로 넘어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전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품 구성이죠. 우선은 휠셋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셔틀의 순정 휠셋이 7단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저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휠셋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오마이벨로에서 판매하는 256 휠셋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구름성도 나쁘지 않고요, 라트 소리도 이 정도면 괜찮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중간 정도 음의 소리라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가볍기도 가벼워서 경량 효과를 받습니다. 스프라켓은 8단이고요 11에 32kg 교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속과 어필을 좀 주파를 두루두루 하고 싶어서 클라리스 8단 스프라켓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요즘엔 정말 찾기 힘든 시마노 2300 드레일러입니다. 뒤와 앞 모두 시마노 2300 드레일러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일부러 실버 파츠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정말 여러 서치를 한 끝에 찾아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크랭크셋도 원래는 이게 순정이 블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실버 컬러의 알루미늄 BCD 130mm짜리로 찾아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체인링은 53에 39T짜리예요. 그래서 고속과 어필 둘 다 두루두루 다닐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페달은 MKS 실반 페달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기존에 알리 거 가품을 써봤었는데 확실히 정품의 퀄리티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체인은 KMC 걸로 장착을 했고요. 체인은 뭐 큰 특징은 없지만 여기에 바른 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일이 아닌 스쿼트 체인 루브 왁스를 발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다녀보니까 진짜 정숙하고요. 또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체인똥이 안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타이어 얘기를 안 드렸네요.
타이어는 451 타이어 중에서 제일 얇은 벨로또 루트 미니 V2로 교체했습니다. 이게 20에 1인치짜리 타이어예요.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얇은 451 타이어입니다. 왜 굳이 이런 얇은 타이어를 교체를 했냐? 제가 클래식한 요소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좀 두꺼워지면은 클래식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클래식함이 주 컨셉이었기 때문에 타이어도 제일 얇은 걸로 찾아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 타이어가 얇은 만큼 구름 저항이 없다 보니 속도 내기도 좋고 속도 유지도 잘 되는데요. 대신에 얻은 만큼 잃는 게 있죠. 그립감이 떨어집니다. 모래가 깔려 있거나 젖은 길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타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이나 아니면 맨홀 뚜껑 같은 데 있으면 피해 다녀야 합니다. 원래 셔틀에는 킥스탠드가 안 달려 있었어요. 저는 편의성을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킥스탠드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그 센터락 방식의 킥스탠드 홀더도 있지만 저거보다는 이렇게 리어 휠셋 쪽에 달려있는 방식을 더 선호해서 미스터 티파치 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위에를 개조를 해서 겨우겨우 장착을 했어요. 제가 그 셔틀을 튜닝하면서 정말 짜증나고 불만인 것이 바로 이 뒷브레이크 케이블입니다. 이 뒷브레이크 케이블이 여기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 위로 빠져나오는 인터널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요, 빼기도 정말 힘들고요. 또 이 홀더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이다 보니까 케이블이 손상이 돼요. 지금도 이렇게 눌려 있죠. 그래도 앞에는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향하게 돼 있어서 과도하게 꺾여 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상하게 제동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위치도 불안정하고요. 프레임에 흠집도 냅니다. 여기보다는 차라리 이 비어있는 이 부분에 뚫려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자전거인 벨로라인 셔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자전거 이쁘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도 2년 전에 구할 때 겨우겨우 한 대 올라왔던 매물을 구입할 정도로 매물이 희귀하고요. 또 벨로라인이 2016년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구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제 희귀해져가는 자전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벨로라인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경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더 이상 신제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클래식한 자전거들을 많이 만든 업체다 보니 계속 그 명성을 좀 이어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업체가 이제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연식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 자전거는 2015년식 벨로라인 셔틀입니다. 이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